네, 대박 종목 대 종목 시간입니다. 이 시간은 지난주 두 분의 전문가님의 또 추천 종목들의 흐름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. 이번 주에는 좀 아쉽게 수익률이 조금 좀 대결을 펼칠 수 없게 나왔어요. 조금규 전문가님이 유비케어를 그때 소개를 해주셨었고 또 허준 전문가님은 동성제약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. 이 조금규 전문가님의 이 유비케어가 매수 불발 처리가 됐습니다. 그래서 대결이 좀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. 허준 전문가님 좀 응원해 주셨던 분들 많았는데 동성제약도 마이너스 1.27% 정도 소폭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. 네, 동성제약은 이제 매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. 그리고 이제 유비케어는 매수 추천하고 그 다음날 주가가 바로 급등을 해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매수가를 좀 이탈해서 좀 아쉽습니다. 뭐 지난 주말 이번 주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또 추천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네, 그래서 이번 주가 더 기대가 됩니다. 네. 지난 주를 좀 만회할 수 있을 그런 종목들을 분명히 들고 나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을까요? 두 분 준비되셨나요?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예, 제로투세븐. 네, 알아들으셨나요? 처음엔씨와 제로투세븐 이 두 종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. 먼저 좀 매수 불발돼서 안타까웠던 저희 조금규 전문가님께서 처음엔씨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이 종목을 이제 좀 매수하고 좀 탄력 기대해도 괜찮을까요? 어떤 매력 있나요? 예, 처음엔씨는 요즘 많이 나오는 다날이라든가 KG 인시스라든가 또 뭐 KG 모빌리언스 같은 것들이 P2P 개인 대 개인의 그 모바일 결제 서비스라고 한다면 뭐 동사 같은 경우는 B2B 기업 간의 그 결제 서비스를 좀 해주는 뭐 그런 업체이기도 하고요. 또 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판매 보증을 해준다든가 또 좀 중소기업 대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결제 보증을 좀 해주는 뭐 이런 그 금융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상당히 매력적인 뭐 그런 업황을 가지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업체입니다.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성장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또 특히나도 동사는 지금 그 현금성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뭐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그런 성장성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. 또 지금 경제 정책 자체가 경제 민주화 쪽에 무게를 많이 두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동사야말로 그 경제 민주화 테마주 중에 뭐 중심축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향후에도 뭐 지금 회원사라든가 회원사 확보라든가 마켓쇼어 같은 경우도 8조 원 이상의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동사가 점유율 38%로 1위 업체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뭐 그런 업체라고 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. 이 그 기술적인 부분으로 봐도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11,9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살짝 눌림목에 좀 들어와 있고 오늘 조금 반등이 강하게 좀 들어왔습니다. 좀 그 동사 쪽으로 좀 이 전환해서 BW 물량 자체가 좀 최근 들어서 좀 나오면서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. 8일날 22만 주가 좀 예정이 돼 있는데 벌써 좀 오늘 내일간에 좀 추가 거의 다 좀 먼저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내일이 매수의 적기 타이밍이다. 오히려 8일날 상장이 예정되어 있지만 8일날 이후에는 흐름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월봉상으로 봐도 신고가 부분까지 진입해 있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.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잠겨 있는 뭐 그런 패턴 하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영업적인 측면이라든가 정책 테마주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동사의 좀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성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12,000원을 넘어서면 상당히 좀 가파른 각도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내일 정도가 매수 적기이고 그 이후에는 흐름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허준 전문가님. 매수가 목표가를 못 들어봤어요. 매수가를 말씀 못 드렸군요. 매수가는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11,000원 정도 매수를 하면 내일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BW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장 초반에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11,0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목표가는 13,000원, 1차 목표가는 13,000원 정도 설정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9,700원.
정도 설정을 하고 좀 대응을 하면 큰 부담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허진 전문가님. 네네. 제로투 세븐 네네.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이제 채 3개월도 안 된 신생아입니다. 네네. 그리고 제로투 세븐은 네네. 말 그대로 젊은 부부들이 네네. 유아를 위해서 네네. 많이 찾는 브랜드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오늘 이 종목도 많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. 네.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예, 그 제로투 세븐은 이제 0세에서 7세까지 네네. 그 유아용품 전문 업체입니다. 국내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15%로 한 2위 랭킹되어 있고요. 국내에서 아마 594개의 오프라인 매장과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유아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그 유아용품 시장의 성장 흐름을 보면은 연평균 20%씩 경기와 관계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자녀들을 1명 아니면 2명 정도 넣게 되죠. 그래서 하나뿐인 내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경기가 어려워도 유아용품 시장에는 아낌없는 그 좀 지출을 하는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고 또 그 부모 양가 부모를 넘어선 그 위에 친가나 외가 쪽의 할아버지 할머니 역시 하나나 2명 정도 되는 내 손주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좀 마음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유아용품 시장은 이제 경기와 관계없이 꾸준하게 연평균 20%씩 꾸준하게 좀 성장할 거로 보이고, 그 다음에 그 이번에 편성된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에도 육아 관련 지원금이 계속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그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좀 백그라운드를 깔고 있고, 그 다음에 중국 시장에도 이 제로투 세븐이 진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그 현재 매장이 한 220개 정도 되는데 중국의 유아용품 시장은 한 30조 원 정도 되는 거대한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매년 2천만 명 정도의 좀 신생아가 좀 태어나고 있고 중국인들의 소득이 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위안 이상을 매년 좀 소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인들도 역시 그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자녀를 1명 이상은 좀 못 낳게 하고 있는데 하나뿐인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고 중국 정부는 아마 2015년 정도에 좀 산하 제한을 폐지해서 지금 1명밖에 낳을 수 없는 그 산하 출산 정책을 2명까지 좀 허용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그 중국 유아용품 시장은 아마 좀 거대한 시장으로 좀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마 좀 제로투 세븐이 될 거로 보입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주가는 좀 꾸준하게 좀 우상향 추세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. 시대적 변화와 우리 사회의 그 부모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마 동서양을 막론하고 좀 식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시장 자체가 꾸준히 성장할 거로 보입니다. 그래서 좀 이번 주에 좀 매수 전략을 좀 말씀드리는데 매수가는 이제 15,000원에서 15,600원 사이에 좀 이번 주에 좀 매수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목표가를 한 2만 원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손절가를 14,500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허진 전문가님. 네. 지난주 방송 때 이번 주 출연하실 때는 네네. 붉은 머리로 네네. 염색하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네네. 약속 안 지키셨네요? 예, 좀 제가 붉은 네. 머리 하려고 그랬는데 네. 송 소장님이 먼저 좀 노란 머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다음 그래서- 주에는 꼭 그래서 동성제약이 네네. 못 올랐던 것 같아요. 좀 예,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지난주부터 이번 주 넘어오면서 신규 종목군들이 새내기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제로투 세븐도 새내기 종목입니다. 새내기 네. 종목이라는 것은 등록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차트를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. 네네.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신다면? 예. 그 아마 금년 2월 달에 좀 아마 신규 상장된 걸로 보이는데요. 네네. 지금 한 3개월이 좀 채 안 되는 것 예,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2월 19일 날 11,850원에 좀 주가가 제일 저가가 있고 한번 상장되고 나서 16,300원까지 한 3월 달까지 한 달 정도, 20일 정도의 좀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계속 지지부진하게 하락 기간 조정 상태를 보이다가 최근에 그 주가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 차트를 좀 다시 한번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색깔 네모나게 박스 친 부분 네네. 이 부분에서 이제 좀 그 계속 한
일주일 이상 횡보를 했었죠.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7일째. 오늘 8일째에서 앞에 저항선을 일주일 정도 횡보하다가 양봉으로 위로 상방의 탈출 신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매수매도 힘의 균형이 비슷한 상태에서 매수 우위 국면으로 좀 들어가는 국면으로 보이고 오늘 수급상으로 보니까 기관이 한 3만 주 정도를 좀 산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대적 흐름과 유아용품 성장 흐름, 시장 성장 흐름이 좀 잘 맞기 때문에 충분히 앞에 고점 여기 16,300원 넘어서 한 2만 원까지 한번 욕심내서 갈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.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어제가 바로 어린이날이었는데요. 육아용품 기대감이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허준 전문가님 일단 제로투세븐 추천을 해주셨고요. 조금규 전문가님 처음 NC 이렇게 두 종목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. 시청자 여러분은 이 두 종목이 과연 일주일 동안 어떤 종목의 수익률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? 저희 대받고 싶은 카페나 채팅창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무료 문자로 내일 장 출발 전까지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. 맞춰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.